만약 신랑 입장 직전 신부를 기다리는 자리에 서야 할 이지혁이 한 걸음도 떼지 못한 채 그대로 돌아선다면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 질문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이지혁의 머릿속에서 끝없이 반복되던 질문이었습니다. 심장은 마치 불규칙한 북소리처럼 가슴을 울렸고 그의 호흡은 조금씩 가빠지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장식과 환호성 속에서 모두가 웃고 있지만 정작 당사자인 그는 도망치고 싶은 마음과 붙잡혀야 한다는 책임 사이에서 단 한 발짝도 떼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신랑 입장 음악이 울려 퍼지는 순간 이지혁의 발걸음은 그 어떤 길보다 무거웠습니다. 하객들의 박수는 환호처럼 쏟아졌지만 그에게는 축복이 아니라 압박으로 들렸습니다. 하객들의 시선이 모인 중앙 통로를 내딛는 발걸음은 단순한 걸음이 아니라 자기 삶 전체를 결단하는 듯한 무게였습니다. 현실을 선택한다. 그는 속으로 몇 번이고 다짐을 했습니다. 앞줄에 앉은 아버지 이상철은 두 손을 움켜쥔 채 손가락을 굳게 맞잡고 있었습니다. 평생 고집스럽게 살아온 남자였지만 오늘만큼은 자식 앞에서 죄인이 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김다정은 애써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눈빛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속으로는 사랑 없는 결혼이 과연 아들을 지켜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지환과 이수빈도 박수를 치며 바라봤지만 그들의 마음속은 복잡했습니다. 존경과 걱정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거리감이 동시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단상 위에서 마주 선 정보와는 누구보다도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경영권 승계 그리고 그 승계를 지탱할 든든한 파트너. 지혁은 성실했고 위기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며칠 전에도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계약이 아니에요. 서로의 책임으로 묶이는 시작이에요. 그녀의 말은 계산이 섞여 있었지만 동시에 치열한 자기 확신이기도 했습니다. 정보와는 결코 흔들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단상 위에서 마주한 지역의 눈동자 속에서 보이는 흔들림을 애써 모른 척했습니다. 그 순간 하객석 뒤편에 서 있던 지은호가 보였습니다. 그는 수십 번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보지 말자, 보지마, 보면 더 힘들어질 거야. 그러나 시선은 자꾸만 지은호에게 향했습니다. 지은호의 심장도 이미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눈앞에서 결혼식이 시작되자 차갑게 내뱉었던 지역의 말이 되살아났습니다. 너는 나와 어울리지 않아. 다른 사람을 만나. 그 말은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듯한 상처였고 그 상처는 아직도 아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얼굴을 보는 순간 눈물이 고이고 말았습니다. 은호는 울음을 참으려 고개를 돌리더니 끝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 장면을 본 지역의 심장은 크게 요동쳤습니다. 사회자의 멘트가 이어졌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상 위에서 굳게 서 있었지만 몸은 이미 은호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지역은 단상을 내려와 복도를 향해 뛰었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렸고 정보와는 눈빛을 굳게 하며 흔들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미소 뒤에는 뚜렷한 분노와 불안이 스쳤습니다. 은호, 잠깐만. 지역은 복도를 달리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은호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뛰어내리는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고 문을 열자마자 쏟아져 들어온 햇살에 그의 뒷모습이 번져갔습니다. 호텔 앞, 횡단보도 앞에 멈춰선 은호는 숨을 몰아쉬며 결국 돌아섰습니다. 왜 왔어요? 은호가 낮게 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떠나니까 나는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더라. 지역의 대답은 짧았지만 절박했습니다. 오늘은 선배 결혼식이에요. 이런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이름이 내 안을 하루 종일 맴돌았어. 사람들은 무심히 신호등에 맞춰 길을 건넜습니다. 은호는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나 이제 그만 놓아줘요. 그러나 그 말은 곧 떨림이 섞인 울음으로 번졌습니다. 지역은 한 발짝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나도 너를, 오래전부터. 그의 고백은 단호하면서도 애절했습니다. 은호는 고개를 저으며 흐느꼈습니다. 선배는 이미 선택을 했어요. 제발 돌아가세요, 선배답게. 그때 갑작스러운 경적음이 울렸습니다. 신호를 놓친 차량이 거세게 도로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순간 지역은 본능적으로 은호를 밀치며 몸을 날렸습니다. 조심해. 은호가 손을 뻗었지만 그의 손목을 잡기엔 이미 늦었습니다. 쾅! 둔탁한 충격음이 울리며 지역의 몸이 도로 위로 쓰러졌습니다. 턱시도가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은호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무릎을 꿇었습니다.
안 돼, 선배. 그는 떨리는 손끝으로 지역의 손을 잡았습니다. 체온은 아직 남아 있었지만 점점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호텔 쪽에서 사람들이 달려나왔습니다. 박성재가 가장 먼저 도착했습니다. 그는 길바닥에 무릎을 꿇고 친구의 이름을 연거푸 불렀습니다. 지혁아, 정신 차려봐.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습니다. 이상철은 잠시 멈춰 서 있다가 다리에 힘이 풀리듯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김다정은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정보환은 한 발짝 떨어진 곳에서 장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이해와 무감 사이를 여러 번 왕복했습니다. 그 왕복이 끝났을 때 그녀는 마음속에서 아주 작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쨍하고 유리 조각이 갈라지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오늘은 실패가 없어야 하는 날이었는데 실패라는 단어가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그녀의 앞에 놓였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시작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길을 만들었습니다. 박성재가 외투를 벗어 이지혁의 어깨 아래를 받쳤습니다. 박성재는 맥박과 호흡을 확인했습니다. 맥박 있습니다. 약하지만 있어. 살 수 있어. 그 말 한마디가 사람들의 어깨를 조금 내려앉게 했습니다. 그러나 안도의 틈은 길지 않았습니다. 지은호는 조심스럽게 손끝으로 그의 손등을 살짝 눌렀습니다. 체온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낮은 소리로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지혁 선배. 그 이름을 부르는 동안 그는 자기 자신을 다잡았습니다. 날 선택 안 해도 되니까. 제발 눈 좀 떠봐요. 그냥 살아있기만 하라고. 사이렌 소리가 코앞에서 멈추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들것이 내려졌고 부목과 산소 마스크가 순서대로 준비되었습니다. 박성재는 구급대원의 지시에 따라 옆으로 물러나 자리를 비웠습니다. 이상철은 땅바닥을 짚고 일어나려 했지만 무릎이 쉽사리 펴지지 않았습니다. 김다정이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둘의 손이 서로를 지지하며 겨우 설 수 있었습니다. 그 짧은 동작 안에 숱한 세월과 버팀의 의미가 녹아 있었습니다. 정보환은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질문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오늘은 무엇이었는가? 그 질문은 더 이상 단정적 문장으로 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 대신 여러 개의 반문이 생겨났습니다. 완벽한 결혼식은 무엇인가? 완벽은 누구의 기준인가? 선택은 소유인가?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단단함이 허공에 떠있는 발판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녀에게 처음 찾아온 종류의 두려움이었습니다. 들것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은호는 구급대원의 안내에 따라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선은 들것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지혁의 눈꺼풀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구급차 문이 닫히려는 순간 박성재가 제가 동행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떨림 속에 결의가 흘렀습니다. 구급대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상철은 말없이 아들의 발끝을 바라보다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다정은 두 손을 가슴 앞에서 모으고 한 번 더 숨을 고르게 들이켰습니다. 정보환은 그때 처음으로 뒤를 돌아 호텔 안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시작되지 못한 결혼식, 빈단상, 정갈하게 접힌 프로그램북. 그녀는 그것들이 오늘의 상황을 설명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설명은 언제나 다음 장에서 발견되는 법이었습니다. 정호영은 뒤늦게 로비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수십 번의 위기 대응 회의에서 익힌 절차를 떠올렸습니다. 관계자 통제, 언론문의 대비, 내부 보고 라인 정리. 머릿속은 차갑게 굴러갔지만 가슴은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잠깐의 망설임 끝에 그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쥐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손수건을 쥐면 불필요한 언어가 줄어든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박성재는 들것이 사라지는 방향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기억은 어느 날의 운동장으로 미끄러졌습니다. 작고 힘없는 자신의 손을 끌어내며 괜찮다 라고 말해주던 소년의 등. 그 등은 지금도 똑같은 문장을 말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괜찮다. 그러나 성재는 알았습니다. 그 말이 언제나 사실이었던 적은 거의 없었다는 것을. 그 말은 두려움보다 먼저 나와 두려움을 겨우 붙들어 매는 주문일 뿐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는 이번에는 그 주문을 자신이 대신 외우기로 했습니다. 괜찮을 거다, 지혁아. 이번에는 내가 붙들겠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다짐은 확고했습니다. 과연 이지혁은 다시 눈을 뜨고 자신이 미뤄둔 질문에 대답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사고가 그의 결혼을 멈추게 할 마지막 변수일까요? 아니면 모든 것을 새로 쓰게 만드는 첫 문장일까요? 흔들린 마음과 깨진 질서가 어디로 흘러갈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누군가는 끝내 책임을 늙게 만들고 누군가는 마음을 늙게 만들며 누군가는 책임과 마음을 동시에 살아있게 만들 방법을 찾으려 할 것이라는 사실뿐입니다. 그 답은 다음 이야기에서 드러나게 됩니다.